안녕하십니까. 7초 장윤주입니다. 저는 리차드 세일러의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렌탈 어카운팅 앤 컨슈머 초이스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아래와 예시와 같은데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어도 느끼는 효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마케팅에 적용을 하면 매출이 더 증대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Save More Tomorrow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을 적용해서 만든 저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연금의 형태가 Defined Benefit에서 Defined Contribution으로 변하면서 그 자신의 의지에 그러니까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이제 현재의 소비를 컨트롤하고 이제 최적의 부와 저축의 비율을 찾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런 행동 경제를 적용을 해서 근로자의 현재 소비 성향을 조정해서 낮은 저축률로 가입을 하고 연봉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률을 같이 증가시키는 이런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적의 저축률을 찾고 근로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허준영입니다. 저는 승자의 저주 저자 리차드 탈러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리차드 탈러에서는 이런 승자의 저주에서는 실험을 통해 경매에서 입찰액을 제시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매에서 종종 승자가 제시한 그 이득보다 구입액이 패자가 한 것보다 더 손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승자의 저주에서는 자유시장에서의 이상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승자의 저주 현상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경매에서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입찰가를 낮춰야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의 과민 반응이라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이런 논문에서 실험심리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지 규칙의 위반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극적인 뉴스 이벤트에 과민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패자의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형성 후 5년이라는 예외적으로 큰 1월의 수익을 경험한다라는 논문을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준효과의 학습인데요. 이론적인 기대와는 달리 받아들일 의향의 척도는 지불하는 의지의 척도를 크게 초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효과는 시장 환경에서도 학습 기회를 가지는데 이는 코즈 이론에 따라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코즈 이론은 민간 지체들이 그 자본시장에서 비용이 없다면은 그들이 알아서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강현규입니다. 저는 책으로 넛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넛지라는 뜻은 살짝 찌르다라는 용어인데 주요 내용으로는 강압을 통해서가 아닌 환경을 조성하여 그러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내일 투표할 거야? 라는 질문 하나만으로 실제 투표율을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주요 용어로는 선택 설계자입니다. 선택 설계자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정황이나 맥락을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용어로는 디폴트 옵션이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기본값,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을 뜻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자율주의적 개입주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규제는 선택의 자유를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의미로는 정부 정책을 펼칠 시에 님비 핀피 현상,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과 관계없이 선택 설계를 통해서 비용을 덜 들이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정성에 관한 논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공정성이 경제 분석과 무관하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공정성 선호도의 세 가지 중요한 징후를 밝혀내었는데요. 첫 번째로 명성에 관계없이 익명의 환경에서도 타인에 대해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은 자신이 불공정하게 행동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기꺼이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공정한 행위가 다른 사람을 향할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은 불공정한 행위, 그러니까 규범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 자원을 기꺼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간 상식에는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실용적인 의미로는 공정함의 규칙을 넣어 설명할 경우에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 추구 목적인 기업도 거래 상대방의 공정함에 따라 다르게 유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문은 최후 통첩 게임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피험자인 A와 B가 있는데, 그러니까 100원을 줬는데, 그러니까 A가 그 100원을 주고 B에게 얼마를 줄 건지,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B는 그 제안을 받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지 받을지 아니면 안 받고 그냥 A도 못 받게 할지.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경제적 동물이라면 1원이라도 받으면 그러니까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푼 그러니까 이라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적게 받으면 괘씸하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거절하고 A도 한 푼도 못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사실 이하면 공평함을 추구한다는 것인데요. 이 실용적 의미로는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되는 공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기업과 그러니까 노동자 간에 갑과 을이 살아갈 때 최소한만 배분하려는 갑과 그걸 받았을 때 을의 심리 상태 그리고 생산 가능 노동력의 관계에 입각하여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학부 윤창호입니다. 저는 리차드 탈러의 두 가지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비헤비어럴 이코노믹스인데 이 논문에서는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며 그 세 가지로는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의지력, 제한된 이기심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주며 그 세 가지 개념으로 재무, 저축이라는 두 가지 설정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Utility Maximization and Experienced Utility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경제 이론은 긍정적이고 규범적인 이론의 결합이지만 그 합리적 최대화 모델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 방법을 설명한다고 이론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실제 경제 상황에서 경제 이론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17학번 최민혁입니다. 제가 본 첫 번째 논문은 행동 제명의 끝인데요.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경제적 환경은 교과서 내 이론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미래에는 행동과 재무학은 동일한 의미 용어로 쓰인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행동 재무학이라고 부르지만 그 나중에는 재무학 앞에 굳이 행동이란 단어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심리 활동은 경제적 행동에 필수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인 존재로 설정하지만 인간들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주가 변동에 있어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실제로 변동해야 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폭으로 변동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통제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묘피아 이 말은 근시안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 현재 이익을 장기적 이익보다 훨씬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기통제인데요. 자제력의 개념은 자신의 모델이 채택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기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잘 건설하지 못하거나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소유효과인데요. 소유효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하지 않은 것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는 자기중심적 심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실회피 성향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차드 셀러 교수는 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머그컵을 주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현금을 줘서 학생들에게 현금을 준 학생들에게는 머그컵을 얼마에 사고 싶은지를 물어봤고 머그컵을 준 학생들에게는 머그컵을 얼마에 팔고 싶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머그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보다 더 높은 값을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Toward Positive Theory of Consumer Choice입니다. 이 이론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이론인데 여기 이 논문에서 리차드 세일러 교수는 당구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당구를 칠 때 당구 선수든 당구 아마추어 선수든 모두 자신의 합리적인 최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그만큼 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인간이라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경제학의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1980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 논문이 행동경제학의 시초고 리차드 세일러 교수의 첫 번째 논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This is not consumers are dumb, but rather that he does all of his time thinking about how to make decision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멍청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에 작용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역시 인간이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고 어리석다 이런 내용인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테니스 클럽을 예를 듭니다. 테니스 클럽에 어떤 남자가 $1,000를 회비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남자 한 달 정도 치니까 팔이 너무 아픕니다. 관둬야 하는데 $1,000가 아깝기 계속 치다가 결국은 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자 관두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비이성적이고 되게 멍청한 짓인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엄청나게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행동 경제학에 영향을 끼쳤고 그렇다면 리차드 세일러 교수는 어떤 사고를 해야 우리가 이런 멍청한 행동을 멈출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의를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수집을 해서 그것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목소리 높이기입니다. 리차드 세일러 교수의 이 논문은 되게 많고 저서도 되게 많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동 경제학 다 비슷한 이성적인 이런 내용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7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